간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간문이 인천 간문하고 강경 간문이 있었어요. 인천은 거의 훼손이 돼서 흔적이 없고, 강경도 훼손이 돼서 흔적만 남아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배가 들어왔던 부두의 형상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여기 제1문이 저기 막혀 있는 그 문이고, 2문이 제2문, 제3문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 이 사진 말고 저쪽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간문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경 주위에는 평야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7m 정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선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물을 가둬놓는 거,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쌀 공출한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한 그런 방편 하나. 또 하나는 감으로 오면은 바다 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바다 짠물을 막아주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강경 간문의 역할입니다. 군산에서 전주까지, 군산에서 김제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어요. 쌀 실어 가기 위해서. 근데 강경에서는 강경에서 군산까지 37km, 여기는 배로 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300석씩 싣고 군산 가서 3,000톤급의 배로 일본해를 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산 가 보면은 부교 뜬 다리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의 쌀 실어 가기 위한, 공출로에는 쌀 실어 가기 위한 일본 애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 간문을 만들었습니다. 저쪽에 제용양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한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저쪽의 큰 물을 다스리고 이 안에 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왼쪽 편에는 그때 당시의 일본 토목기사들 이름이 써 있는데 지금 많이 훼손이 돼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용양전은 잘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꽉 막혀 있는데 저기로 이렇게 배가 드나들었거든요. 그게 제1간문. 그게 뚜구이 높이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지렛대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 지렛대 남아 있는 것이 그게 제2간문. 그 위에는 판때기를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건너 다닐 수 있게, 왜냐하면은 여기서 버스 정류소까지 다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이 이쪽을 건너가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만이라도 건너가게 제2간문은 판때기를 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요 밑에 여기가 제3간문입니다. 상간문. 지렛대가 움직였던 저 구멍 밑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위에 물하고 낮은 물하고를 균형을 이루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에즈운하고 대서양하고 수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배가 이 위에 물길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츰차츰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간문은 기계로, 2간문도 기계로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돌려가지고, 여기 3간문도 역시 사람의 손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간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이 빠지면은 요 밑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 수위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지렛대하고, 여기 지렛대가 작업을 하던 구멍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경 수도국입니다. 옛날에는 수도국이라고 했고 지금은 배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여기까지 배급을 해서 여기서 강경 시내로 물을 내려다 준다고 해서 이제 배수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감이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설은 배수지에서 여과 장치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흙탕물을 맑은 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제일 아래 자갈 넣고 숯 넣고 모래 넣고 이제 그걸 넣으면은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쪽에가 있고 요쪽에가 있고 양쪽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가서 저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배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글씨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글씨가 나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는데 청천 생광에 푸를 청자 샘천자 날생자 빛광자 휘 빛난다. 그러니까 이런 뜻 같아요. 흐린 물이 맑은 물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빛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아까 노동조합도 1924년에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23년부터 24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자기네들의 위생을 위해서 수도시설이 일찌감치 이렇게 시설을 해놨거든요. 강경은 그래도 내놓으라 한 사람, 일본 사람들 그 이외에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강물 길에다가 백반 넣어서 가라앉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해의 위생을 위해서 일찌감치 이렇게 수도시설을 만들어 놨다 하는 거. 이 안에 한번 구경해 보세요. 밑에 함이 굉장히 큰 함정 같은 거 있고 후라시를 빛이야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후라시 한번 비춰봐요. 더 네, 깊어요. 울리는 거 봐요. 여기는 보이네. 여기는 좀 보이네. 그 이게 이쪽하고 저쪽에도 또 있거든요. 여기는 글씨가 지상서기부거든요. 지는 연못, 연못 위에 서기가 떠 있는 것이 빛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 써 있고 저쪽 여가지하고 여기 여가지에서 걸러 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나중에 시내로 배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설을 여기 제주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하면서도 공기가 미세먼지 어쩌고 하면서도 이런 물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 있거든요. 사실 물이 굉장히 귀한 건데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또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여기를 물교육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응집기가 강판기 있는 데로 이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가지가 1, 2, 3, 저쪽이 4, 5까지 있거든요. 그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하면은 군 훈련소에 있는 연무대 소룡리 저수지에서 끌어오거든요. 그 소룡, 용이 작은 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다른 말로 진액이라고 해요. 이무기지. 그런 게 용이 못된 거. 그래서 연무대에서 여기까지 그 수도관을 놨던 것을 나중에 이제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강경 연무대 가는 도로. 그래서 소룡리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여과장치를 1, 2, 3, 4, 5, 6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면은 강판기 응집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왜 우리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는 붕어의 아가미 같은 거 그런 것을 강판기라고 하고 믹서기 같은 것을 응집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시설 여기서 1차 여과 다음에 그런 시설을 거쳐 가지고 아까 숯모래 그런 시설 있는 거 거기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아래 지금 지나왔는데 이제 소독하고 저쪽에 배수지에서 이제 강경 시내로 물을 배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요 아래에 있는 거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강경 시내에 배급하는 일만 해서 배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여기까지 끌어와서 6탱크까지 여기서 물을 일단 저수했다가 여기 물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응집기라고 하는데 붕어의 그 아가미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순물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 여기 응집기를 거쳐서 저쪽에 또 모다가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은 믹서기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쪽.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집기 강판기 믹서기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차로 물을 끌어다가 2차로 응집기 그 다음에 강판기에 거쳐 가지고서나 제일 첫 번에 들어가셨던 여과장치를 거쳐서 소독한 다음에 그 옆에 배수장에서 이제 물을 이제 배급하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정의 시설이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완전한 맑은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강경 시내에 물을 배급한다고는 그런 의미 배수장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것도 국가 등록 문화재 속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설이 남아있는 것이 동해시하고 여기 강경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우리가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여기까지 끌어와서 6탱크까지 여기서 물을 일단 저수했다가 여기 물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응집기라고 하는데 붕어의 그 아가미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순물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 여기 응집기를 거쳐서 저쪽에 또 모다가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은 믹서기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쪽으로 또 이제 가보시죠. 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집기, 강판기, 믹서기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차로 물을 끌어다가 2차로 응집기, 그 다음에 강판기에 거쳐가지고서나 제일 첫 번에 들어가셨던 여과장실을 거쳐서 소독한 다음에 그 옆에 배수장에서 이제 물을 이제 배급하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정의 시설이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완전한 맑은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강경 시내에 물을 배급한다고는 그런 의미 배수장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좀 활용했으면, 용도 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기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 등록문화재 속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설이 남아있는 것이 동해시하고 여기 강경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우리가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미네다리입니다. 미네라고 하고 미르, 미하 전부 이게 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미르, 미하 또 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용은 서양에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동양에서는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서양은 밀농사를 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 동양은 논농사,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야 논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용어고 이제 관계가 돼서 미르, 미하, 미르 이러한 용어는 물하고 관계된다. 또 용하고 관계된다. 또 용은 임금님하고 관계된다. 그런 연관성이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여산 사람, 은진 사람, 강경 사람의 민간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출자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적선을 뭘 했느냐, 다리를 놓아줬느냐, 음식을 줬느냐, 옷을 줬느냐,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이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강경민의 딸이 조성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부여박물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환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경할 때 저 뚝하고 이 다리하고 이 강하고 이게 일직선이거든요. 다리는 강을 가로질리하는데 다 일직선이서 이게 어디에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다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요. 1931년에 저 뚝이 조성되면서 이제 지형이 물길도 바꿔져 갖고 옛날 사진을 보면은 이 밑으로 이제 강이 지나가는 거, 그런 사진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깊어가지고 명주실 한 꼬리를 이렇게 내려도 깊이가 얼만큼 됐나 이제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미네다리 전설이 미네다리 전설이 여기에서 조성되고 남은 돈을 묻어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놈을 꺼내가지고 가다가 요 건너에 벼락바오 지나다가 거기서 벼락을 맞았다 해서 벼락바오라는 그런 이름이 요 너머에 있고, 이 홍해석은 이게 지진에 굉장히 강해요. 석굴암도 홍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위에 기둥하는 길을 장대석이라고 하고 이 밑에 돌들을 홍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1731년 영조 7년에 조성되었을 때는 원래 나무다리였다가 다시 돌다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돌다리 할 때 제일 밑에 주석은 원석 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훼손이 돼서 다시 복원할 때 지금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제일 아래가
무게중심을 받치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운반해 가지고 이렇게 했나는 참 미지수입니다. 은진미륵 관촉사 관음보살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나 얘기로는 산을 메꿔 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 피라미드처럼 해서 지렛대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이 돌을 더군다나 이 지방은 습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반했나 참 불가사의한 얘기입니다. 이 크기는 가운데가 제일 크고 이쪽이가 다음이고 저쪽이가 약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건너에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조암교라고도 그렇게도 불렀는데 그 후에 이제 미네다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1700년대 조성이 됐기 때문에 1500년대 이순신이라든지 그러한 어른들은 저쪽 여산 쪽으로 해서 전주로, 이게 이제 호남대로의 길목이거든요. 공주에서 논산이로 해서 여산이로 해서 전주로 해서 나조 목포로 이렇게 가는 호남대로 해서 옛날에는 육군훈련소 쪽 그쪽 위로 다녔는데 이 다리가 조성되면서 더 길이 이제 이렇게 빨라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머릿돌이 장대, 이 기드마는 돌을 장대석이라고, 이런 돌을 홍해석이라고 하고, 여기 배꼽처럼 이렇게 나온 돌을 쐐기돌이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을 전부 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누가 가져갔나. 지금 이쪽 편에 보면은 딱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쵸? 용머리가 저기야 하나 있고 여기야 하나 있고 2개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이 머릿돌이 전부 용머리로 되어 있었다는 거. 이쪽 건너에 보면은 원목다리에 가보면 거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 용, 임금, 그래서 임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포라고 그래요. 용상, 용환 그렇게 하잖아요. 용도 중국은 빨간색, 도포가 빨간색에서 용 5마리, 우리는 황금색으로 용 3마리. 그래서 용은 실제로 있는 짐승은 아니에요. 조합한 것이거든요. 9가지를 조합했는데, 용이 비를 내리고 이롭게 하는 그런 동물이지만, 용 턱 밑에 있는 비늘 하나가 거슬려진 것이 있대요. 그것을 영린이라고 하는데, 그걸 건드리면은 용도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임금님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면은, 임금님의 어떤 비를 거슬리면은 화를 입는다. 그러가서 그 얘기가 영린 지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임금님 보좌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보존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용머리를 도찰문이라고 하는데, 도찰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높이도 멀리서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은 그래도 좀 움찔움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 나이 먹은 대로 다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추석에 7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다리병이 없고 장수한다는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저 세상에 갔을 때 연산에 있는 철학을 받느냐, 큰 쇠로 만든 크드만한 솥이요. 게타사에 있는 철학을 받느냐, 강경 미네다리를 받느냐, 또는 은진에 있는 관축사 미륵불을 받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은진미륵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나 여담으로 하겠습니다.
쥐 부부가 어렵게 딸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성장해서 결혼을 시켜야 할 때 쥐 부부가 생각했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신센 사람한테 보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태양이 해가 제일 세겠다. 그래서 해한테 가서 내 사위가 돼달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힘이 없다고,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구름이라고 하더래요. 해는 역시 구름이 딱 가리면은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구름한테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구름이 바람을 또 얘기하더래요. 바람이 부르면은 나는 날아가 보면 아무 힘은 없다. 바람한테 갔더니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은진미래에 돼요. 내가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끄떡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려서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어디서 나서 그렇게 물어보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는, 민의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는 그런 설화가 있는 곳이 이 다리입니다. 이 무게중심이 이 제일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석이로 한 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여러 조각이로 가서 이게 이제 홍해로 이렇게 맞추는 거 어떻게 맞췄나,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 아래에 있고 위에 올라갈수록 자기들끼리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돌을 쐐기석이라고 하고, 이 이마에 나와 있는 이 돌들을 꼭두돌, 머릿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기드만 돌들을 장대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장대석, 꼭두돌, 쐐기돌, 이게 홍해석,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참 옛날 사람들 이 원형, 반원형으로 이렇게 된 이러한 물건들은 지진에 대단히 강하다고 그래요. 석굴암도 그래서 경주 그쪽 지방에 지진이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끄떡끄떡 없잖아요. 첨성대도 그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물론 좀 틀어지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반원으로 쌓여 있는 것은 지진에 강해서 그렇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 전해드립니다.